예, 다음은 제4절 저관여 의사결정 이론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관여도라는 개념이 나오기 전에, 즉 관여도라는 개념이 나온 것은 저관여 의사결정 때문에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모든 의사결정이 즉 고관여, 의사결정 단계의 5단계를 다 거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여도라는 개념이 나오고 저관여 의사결정에 관한 이론이 나오면서 관여도가 낮은, 즉 저관여 의사결정의 경우에는 이 5단계를 다 거치지 않고 한두 단계를 생략하거나 또는 거치더라도 아주 짧은 시간에 간단히 거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관여 의사결정의 이제 첫 번째로는 크루그만이라는 사람의 수동적 학습 이론입니다. 자, 수동적 학습 이론은 말 그대로 학습을 수동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크루그만은 우리 이제 광고에서 TV 광고와 신문 광고를 비교해서 TV 광고는 수동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고 반대로 신문 광고는 능동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진다라고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TV 광고나 어떤 라디오 광고를 듣다가 저 내용을 내가 잘 못 들었어. 뭐 다시 한번 듣고 싶어. 또는 저 부분은 좀 천천히 자세하게 보고 싶어. 그런 것이 가능한가요? 안 되죠. 전파 매체인 TV는 소비자인 나는 가만히 있고 저쪽에서 이제 정보가 계속 흘러나오죠. 나는 수동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비해서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인쇄 매체는 내가 그 광고를 관심이 있을 때는 아주 천천히 자세히 볼 수도 있고 또는 어떨 때는 그야말로 제목만 지나가고 제목만 보고 지나갈 수도 있고 이런 내가 능동적으로 심지어는 페이지를 뭐 넘긴다든지 능동적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파 매체인 TV라든지 라디오는 저관여 매체이고 저관여 제품의 광고에 적합하다. 반대로 신문이나 인쇄 매체는 고관여 매체이고 고관여 제품의 광고에 적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TV 광고 보면요, 되게 이제 TV 광고 물론 요즘 이제 뭐랄까 지상파가 아닌 다른 방송국들은 하나의 어떤 광고가 좀 이제 시간이 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지상파 TV의 같은 경우는 광고 하나가 몇 초죠?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보통 20초 내외입니다. 국제적인 기준은 대개 이제 한 30초가 기본인데 제한된 시간에 광고를 여러 개를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광고 하나에 15초, 20초 광고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15초, 20초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은 뻔하죠.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표만 이야기를 하고 아주
핵심적인 정보만 전달하고 자세한 정보를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TV는 저관여 제품에 어떤 광고에 즉 무슨 좋은 이미지만 보내주고 무슨 상표만 이야기해주고 하는 이런 저관여 제품의 광고에 적합하고, 또 혹시 고관여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TV 광고를 할 때는 아주 자세한 정보 전달 없이 좋은 그림, 사진, 이미지만 전달하고 상표만 하는 저관여 광고를 일반적으로 하게 됩니다. 반대로 신문은 신문 광고도 물론 좋은 그림만 내고 하는 경우들도 있긴 있지만 통상은 되게 이제 다양한 정보를 길게 다양한 정보를 아주 자세하게 길게 내주죠. 그래서 되게 이제 고관여 제품의 어떤 광고에 어떤 적합하다. 그래서 이제 이 수동적 학습 이론이 주는 시사점은 소비자는 광고를 무작위적으로 정보를 학습한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할 수가 없고 그냥 무작위적으로 저쪽에서 보여주는 대로 무작위적으로 정보의 어떤 획득자이다. 그냥 마찬가지로 이제 나는 가만히 있어서 정보를 그냥 단순한 획득자다. 수동적인 수신자이다. 거의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 수동적인 수신자이다. 그러면서 이제 구매 후의 상표를 평가한다. 일단 광고를 접하면은 그 제품을 산 다음에 평가를 하게 된다. 또 사실은 구매 전에 사전에 TV 광고만 보고 자세히 평가할 방법도 없어요. 정보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적당한 수준의 만족을 모색을 한다. 적당한 수준의 만족. 개성과 라이프스타일 같은 이런 관련성이 적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크루그만이라는 사람은 수동적으로 학습을 한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특히 이제 TV는 어떤 저관여 매체, 신문은 어떤 고관여 매체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이언스라는 사람은 이 스펠은 자이언스로 읽습니다. 단순 반복 노출만으로도 호의적인 태도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예? 단순 반복 노출만으로도. 그래서 반복 노출이 이루어지면은 그 브랜드에 대한 상표에 대한 친숙성이 증가되고 그래서 호의적인 태도가 형성된다. 자이언스는 미국에 있던 대학생들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대학생들에게 우리 이제 옷 같은데, 우리 특히 문제 라운드 티 이런데 옷에다가 글자 많이 새기죠.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는 거의 영어 일변도의 글자를 새기다가 최근에는 한글 글자도 많이 생기는데, 미국 대학생들에게 한자로 된 글자를 새긴 옷을 입히겠어요. 제일 처음에는 아주 생소한 문자니까 저게 뭘까 그랬는데, 계속 여러 번 이제 노출, 여러 번 보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친숙성이 증가되고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더라. 자, 여러분들이 어떤 세일즈맨이 물건을 팔러 왔는데 내가 A라는 제품은 광고를 통해서 익히
많이 들어봤고, 내가 한 번도 사지는 않았지만은, A라는 제품은 광고를 통해서 익히 많이 들어왔고, B라는 제품은 전혀 생소한 제품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A, B 중에 어느 것을 살 가능성이 크죠? 대부분의 사람은 당연히 A 제품을, 광고된 제품을 살 가능성이 큽니다. 왜? 이 반복 노출만으로, 광고를 통해서 반복 노출만으로도 호의적인 좋은 태도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관여 제품일수록 이런 그 반복 노출이 아주 효과가 큽니다. 이제 물론 고관여 제품은 이제 일반적으로 고관여 제품을 구매할 때는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상대적으로 저관여 제품에 비해서는 반복 노출 효과가 적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자, 그 다음에 셰리프라는 사람은 사회적 판단이론, 사람이 어떤 속성을 평가할 때 수용 영역, 거부 영역, 중립 영역, 그리고 즉 예를 든다면은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을 때 나는 뭐 무슨 재료가 들어간 무슨 음식은 참 좋아해. 뭐 예를 든다면 고기 같으면은 뭐 나는 돼지고기, 닭고기는 좋아해. 소고기는 뭐 별로야. 뭐 양고기는 더더구나 안 먹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이제 양고기는 자주 안 먹어봐서 못 먹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고기라는 고기는 다 좋아해. 모든 고기는. 또는 어떤 사람은 모든 고기는 안 먹어.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를 사더라도 이게 무슨 뭐 기억 용량은 어느 정도는 뭐 돼야 돼. 얼마 이하는 뭐 안 돼. 주변기기는 어때야 돼? 뭐 빠르기는 어떻게 돼? 그래서 어떤 그 수용 영역과 어떤 거부 영역이 있고, 또는 이제 뭐 중립 영역, 정보가 부족하다든지 해서 어떤 중립 영역이 있는데,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관여도 정도에 따라 틀려진다. 일반적으로 관여도가 낮은 경우에는 수용 영역은 크고 거부 영역은 적고, 반대로 고관여인 경우는 수용 영역이 좁고 거부 영역이 넓습니다. 그래서 관여도의 정도에 따라서 어떤 틀려지는데, 어떤 속성을 평가할 때, 자, 동화효과와 어떤 대조효과, 동화효과.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A라는 속성에 대해서 그와 어떤 비슷한, 유사한 것에 대해서 같은 결과를 내는 것을 동화효과라고 그러고, 그 반대로 조금만이라도 이제 차이가 나면은 서로 어떤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대조 효과인데, 자, 색상에 대해서 내가 붉은색을 좋아해. 붉은색을 좋아해. 그러면 뭐 붉은색, 무슨 뭐 분홍색, 자주색, 주황색까지 이런 것을 다 좋아한다면은 이게 이제 동화 효과입니다. 반대로 붉은색을 좋아하기는 한데 분홍색,
주황색, 자주색은 다르다고 보고 구분을 하는 것을 대조 효과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아예 다른 색, 무슨 뭐 초록색, 예? 뭐 노란색 구분하는 당연하겠죠. 그래서 관여도가 어떤 낮은 어떤 저관여인 경우에서는 동화 효과가 이제 크게 일어나고, 관여도가 어떤 높은 경우에는 대조 효과가 더 크게 이제 나는 것이 이제 일반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 전개와 어떤 가능성 모델. 패티와 카시오퍼라는 학자들은 패티와 카시오퍼는 이 주변 경로와 중심 경로, 중심 경로와 어떤 주변 경로라는 용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중심 단서와 어떤 주변적인 단서, 중심 단서와 우리가 이제 단서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어떤 이제 자극이 이루어지는 어떤 뭐 실마리 단서요. 즉 뭐냐면은 어떤 뭐 제품이 보인다, 뭐 특정 상표라든지 뭐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단서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그 자동차를 평가할 때 우리가 자동차를 평가할 때 자동차의 어떤 중요한 속성, 예를 들어서 뭐 배기량, 뭐 차의 속도, 빠르기, 무슨 안전도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요소, 단서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중심적 단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구매하는데 자동차에서 뭐 어떤 그 광고하는 모델, 탤런트, 누구누구 탤런트가 어떤 광고를 해서, 사실은 그러면 광고 모델은 자동차에서 아무런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판매점, 뭐 세일즈맨, 물론 우리가 이제 요즘 이제 국내 외제차들은 뭐 딜러 시스템이라서 세일즈맨에 따라서 이 할인폭의 차이가 아주 큽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는 생산자인 현대에서 아주 가격을 통제하다 보니까 그 세일즈맨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뭐 세일즈맨은 중요한 단서, 요소가 아니죠. 그렇게 본다면 뭐 주변적인 단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심적인 단서에 대해서 어떤 이성적으로 주의와 뭐 이해 과정을 거쳐서 태도가 형성되는 것을 중심 경로에 의한 태도의 형성이라고 하고, 반대로 이런 주변적인 단서, 중요하지 않은 요소에 대한 뭐 유추나 추측에 대해서 태도가 형성되는 것을 주변 경로에 의한 태도의 형성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관여도가 높은 경우에는 이런 중심 경로에 의한 태도가 형성되고, 관여도가 낮은 경우에는 이런 주변 경로에 의한
태도가 형성된다라고 설명을 한 것이 패티와 카시오퍼의 정보 정교와 어떤 가능성 모델입니다. 일레브레이션 라이크리후드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했던 그림에 다시피 동기 변수는 중심 경로를 통해서 주로 어떤 태도 변화가 일어나고 능력 변수는 주변 경로에 의해서 어떤 주로 어떤 태도 변화가 일어났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이 동기 변수와 어떤 능력 변수 둘 다 높은 경우에 높은 정보 정교화가 발생돼서 즉 중심 경로에 의해서 어떤 태도가 형성되고 어느 하나만 낮거나 둘 다 낮은 경우에는 낮은 정보 정교화에 의해서 주변 경로에 있었던 태도가 형성된다라고 본 것이 패티와 카시오퍼의 모델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관여 이론에 했던 이제 뇌학자들의 어떤 이론을 살펴봤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 마케팅에서 응용을 하려면 어떤 전략적인 있었죠. 저관여 상황을 고관여 상황으로 연결. 우리가 이제 저관여 제품의 경우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통상 저관여 제품의 경우에서는 그렇게 다양하게 정보 탐색을 하지 않고 옛날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고 이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관심을 가지도록, 자기 제품에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관여 제품을 고관여 상황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고관여 상황과 연결시킨다. 어떤 저관여 제품을 예를 든다면은 사이다 콜라를 또는 맥주를 고관여 상황, 예를 들어서 애인하고 먹을 때 중요한 분이 어떤 접대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우리 제품을 하도록 해야 한다. 관심을 두지 않던 제품 속성을 중요한 문제와 연결시킨다. 중요한 문제와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자동차를 좀 이제 많이 사기 시작한 것이 80년대입니다. 70년대에 이제 국산 현대의 어떤 포니가 국산 자동차가 처음 나오고요. 80년대에 돼서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어떤 자동차를 사기 시작을 했습니다. 소득도 높아지고요. 자동차를 처음 사는 사람이 자동차를 산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기분이 좋았는데 자동차의 안전도라든지 이런 것에 전혀 신경을 못 썼어요. 그 다음에 사실은 그 시절에 우리나라 차들은, 국산 차들은 안전도 면에서 아주 낮았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런 것들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90년대에 들어와서 처음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차를 가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하고 자동차에서 안전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차량들이 안전도를 일단 강화한 무슨 충돌 실험한 것을 내보인다든지 문짝이라든지 이런데 그야말로 안전바를 더 된 것을 광고를 한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하다고 느끼는 제품 혜택을 중요한 요소에 안전도가 중요하다. 제품 혜택을 변화시킨다. 그동안의 차들은 다른 차들은 예를 들면 안전도가 좀 이렇게 낮았는데 우리 차는 이 부분에서 안전등급 5등급을 받았다.
별 5개를 받았다. 식으로 이 고관여 상황과 어떤 연결을 해서 우리 제품에 관심을 가지도록, 좋은 태도를 가지도록 구매에 연결되도록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광고 전략을 비롯한 마케팅 미스 전략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문제를 최소화하는 포지셔닝 전략. 우리가 앞에서 STP 이야기를 했죠.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포지셔닝은 뭐라 그랬습니까?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포지션, 위치를 가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확실한 포지셔닝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확실한 포지셔닝을 못 가지더라도 최소한의 어떤 문제는 없다는, 나쁜 이미지는, 좋은 이미지는 못 가질지라도 나쁜 이미지를 가지지는 않도록 해야 된다. 가격에 자신이 있으면은, 우리 제품은 가격에 이제 원가를 확 낮출 수가 있다. 가격에 자신이 있으면 가격이 어떤 중요한 구매 기준이 되도록 뭐 광고를 한다든지, 또는 어떤 후발 제품이나 중소기업의 경우에서는 시험 행사, 시용이란 것은 처음 사용하는 것, 처음 어떤 뭐 마셔보는 것, 시험, 시식. 대개 여성들이 화장품을 자기가 바르던 것을 계속 바릅니다. 화장품을 잘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왜? 잘못 바꾸면은 뭐 피부 트러블도 생기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러면 후발 제품, 중소기업 제품은 매출이 늘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무료 샘플을 계속 뿌리면서 이런 시용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의 어떤 노출 범위를 확대. 앞에서 자이언스 이론대로 노출 범위를 자꾸 이제 일단 많이 노출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형성하도록 한다든지, 그 다음에 타성에 의한 구매와 어떤 다양성 추구했던 전환. 시장 선도자. 시장 선도자라는 것은 그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 1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 선도자 입장에서는 습관적 구매, 타성에 의한 구매를 유도하는 것이 좋겠죠. 지금 현재대로만 쫙 나가면 됩니다. 그렇지만 후발 제품의 경우에는 다양성 추구 전략으로, 그래야 선도자의 제품을 구매했던 사람들이 우리 제품도 한번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자, 이상 이제 강의를 마치고 이제 이번 주에도 인생명은, 자, 긍정적인 사고방식. 뭐 여러분들 그동안의 이야기는 참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많이 들었죠. 그런데 이제 정작 실천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성공할 것이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가 컵에 물이 반 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컵에 물이 반이나 남아있네. 반이나 남아있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컵에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반밖에입니다. 보는 시각이 그만큼 다른 거죠.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어느 해 어떤 과수원에 태풍이 불어서 사과가 한 90%가 떨어졌어요. 90%가 이렇게 낙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농부는 아이고 나는 망했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절망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농부는 남은 10%의 사과를 어떻게 잘 팔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태풍에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사과,
포장을 해서 수험생을 상대로 절대로 안 떨어지지 않는 사과로 아주 팔아서 어떤 대박을 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어. 보나마나 안 될 거야. 그건 절대로 안 돼. 아무리 노력해봐도 소용이 없어. 나는 그것을 하기에 나이가 너무 많아. 이런 이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아예 성공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어. 하늘이 나를 도와서 잘 될 거야. 세상에 불가능이라는 없어. 열심히 노력하면 못할 게 뭐가 있어. 세상에 늦은 때라고는 없다. 이런 식의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결국은 언젠가는 성공을 한다는 것입니다. 의심과 불안은 그 일을 망치지만은 성공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나간다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또 열심히 또 살아가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오늘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